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증의 전문가 나초로 회계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6편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를 받았는데 그 가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중요한 이슈고 굉장히 재산가의 평가는 늘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는 것은 시세가 늘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상한가 하한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늘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웹툰 사례를 보고 나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지난 4월 말 전에 아빠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가액 얼마로 신고할까? 시가가 들쭉날쭉해서 어떤 가액을 적용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그러게 주위에 매매 물건은 많은데 우리에게 맞는 가액은 어떻게 적용해? 동일 단지 내 물건으로 적용 면적과 공동주택가액이 각각 5% 이내 물건이라 하네. 매매 사례 가액 찾느라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는 것은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결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겠어. 신고일 후 유사 사례 가액이 나오면 어떡하지? 글쎄, 그러면 난감하겠는데. 네. 여러분 웹툰 잘 보셨습니까? 웹툰의 40대 남매의 이야기죠. 지난 4월 말 전에 아빠로부터 증여를 받았어, 이 아파트를. 그래서 그 가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오누이간에 주고받았던 웹툰입니다. 여러분, 상속증여의 재산가의 평가의 원칙은 시가라는 거예요. 시가. 그럼 시가의 대원칙은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 아니면 감정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수용, 그 다음에 경매, 이게 일반적으로 시가로 인정이 되는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유사 매매 사례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확인을 한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던 물건이 101동 만약에 1001호라면 1001호의 시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매매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수용이나 경매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증여했을 때 거의 대다수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1동 1001호에 대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라는 것을 첫 번째 이렇게 보는, 동일 단지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동일 단지 내에. 우리가 아파트가 큰 데들은 1단지, 2단지, 3단지 하잖아요. 동일 단지 내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이죠. 이게 5%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5% 이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니까 102동 801호가 매매가 됐다면 이것을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쓰려면 이 102동 801호의 기준시가와 내 물건의 해당 물건의 기준시가가 5%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또 세 번째는 이 전용 면적이 역시 5% 이내 들어와야지만이 내 해당 물건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102동 801호를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디서 확인하냐면 가장 빠른 게 국토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여기가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에 보면 이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의 메뉴에 상속 증여 재산 평가하기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확인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평가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 증여를 했어. 이 증여를 했어. 그럼 일반적인 평가기간이라는 것은 언제? 마이너스 6개월. 그 다음에 플러스 3개월 이내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다시 마이너스 2년, 없으면 사후적으로 법정 결정 기한까지, 증여는 플러스 9개월, 상속은 이런 몇 개월, 플러스 15개월,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고 나서 이때 신고를 딱 했어. 신고를 했으면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요, 마이너스 6개월에서 신고일까지만 보는 거예요. 신고일까지만. 신고일 이후의 매매 사례가액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고일까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신고일까지만 보는데 이때 계약이 된 게 이날 바로 오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때 계약한 게 보통 2개월 후에 공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현재 실무에서는 신고일까지 조회된 것만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신고일까지 계약된 것까지 인정할 것이냐. 신고일까지 계약된 것은 물리적으로 공시가 되는 게 보통 2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실제로 이제 신고일까지 조회된 것만 인정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규정에 의하면 신고일까지 계약된 것을 확인해야 돼서 통상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증여를 하고 나서요, 하고 나서 당일 또는 그 이길에 증여세 신고를 빨리 한다. 증여세 신고를 빨리 한다. 빨리 하고 신고 기한 이내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회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수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재산가의 평가는 평가 기간뿐만 아니라, 평가 기간이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년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사후적으로도 평가를 한다. 이렇게. 단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신고일까지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증여하자마자 신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법정 결정 기한은 증여는 9개월, 상속은 플러스 15개월이다. 자, 유사 매매가액 적용 시 증여세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신고 기한 직전에 다시 체크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단지 내에 있어야 되고요. 동일 단지 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기준 시가가 5%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자, 오늘 이 시간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평가기 6개월부터 신고일가의 사례만 인정하기 때문에 가급적 증여 신고를 일찍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고기한 종료일 직전 다시 매매 사례가 살펴보고 당초 신고가액과 차이가 난다면 재산가의 변동 신고를 한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다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감정가 역시 시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받으면 앞선 이런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없어지고 감정가액이 유사 매매사례가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감정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증여받은 아파트 유사 매매 사례가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